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63살,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으니 나름 성공한 직장 생활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자, 손녀들이 가끔 놀러와서 집안이 떠들썩해지곤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회의도 없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어서 생필품이 떨어질 때마다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가까워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죠. 아침에 신문 사러 가고 우유나 빵이 떨어지면 또 가고 생수가 필요하면 또 가고. 그야말로 동네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 부부가 직접 운영하셨어요. 중년 부부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계산할 때도 정중하게 해주셨죠. 가끔 잔돈이 없으면 다음에 주세요 하고 편의를 봐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편의점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사장은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친절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거든요.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새로 들어온 남자 알바생이었습니다. 20살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놈인데 처음부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거슬린 건 인사였습니다. 손님이 들어가도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혹시 못 봤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런 식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계산하는 태도였습니다. 손님이 와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바코드 찍을 때도 화면을 보고 있고 가격을 말할 때도 화면을 보고 있고 심지어 거스름돈을 줄 때도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대충 던지듯이 주더라고요. 저기요, 영수증 주세요. 제가 말해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뜯어주는 식이었어요. 영수증을 건네주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와는 시대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갈 때마다 그런 식이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돈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지폐를 내밀면 한 손으로 대충 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받는 게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놈은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없어요. 계산이 끝나면 그냥 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기 시작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오셔도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할머니가 천천히 걸으시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참고 다녔어요. 가까운 편의점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멀리 걸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2주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우유와 아침 식빵을 사러 갔어요. 그날은 특히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 알바생이 카운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도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우유와 빵을 가져가서 계산대에 놓았는데도 계속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는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바코드 찍으면서도 게임 화면을 힐끗힐끗 보고 있더군요. 4,500원이요. 가격을 말할 때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5천 원을 내밀었는데 한 손으로 대충 받더라고요. 거스름 돈 500원도 대충 던지듯이 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챙기고 나가려는데 그놈이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게임 끊어졌네? 짜증나. 마치 제가 게임을 방해했다는 듯한 투였어요. 순간 화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오고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편의점에 갔는데 우산을 접어서 들고 들어갔죠. 생수 한 병과 컵라면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알바생이 또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이어폰까지 끼고 있었죠. 제가 계산대에 물건을 놓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저기요. 불렀는데도 못 듣더라고요. 이어폰 때문에. 저기요. 좀 더 크게 불렀더니 그제서야 이어폰을 빼더군요. 뭐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방해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계산해 주세요. 아, 네. 그러고는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젊은이 손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중하게 해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가 어때서요? 반말에다가 건방진 태도였어요. 손님한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시끄럽네.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지금 손님한테 시끄럽다고 했어? 그런데 그 놈이 귀를 파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놈 손잡벌인데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에휴, 그냥 가세요. 귀찮게.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다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장 불러.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나 봐요. 점장님, 알바생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점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점장인가요? 당신 직원이 손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봤어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휴대폰 보면서 계산하는 것, 한 손으로 돈 받는 것, 인사 안 하는 것, 그리고 방금 전에 한 말까지 전부 다요. 점장은 알바생을 쳐다보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였죠. 알바생도 옆에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교육시켜 주세요. 손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에게 기본 예의도 못 지키는 직원을 왜 고용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점장의 사과를 받고 제가 돌아서서 나가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먹어놓고 저러면 좋나? 진짜 꼰대네? 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였겠지만 문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과는 겉으로만 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다니. 그것도 꼰대라니요? 저는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꼰대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일인가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손님에게 기본 예의도 못 지키는 놈들이 오히려 뻔뻔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다른 편의점으로 가자. 그런 곳에서 물건 살 필요 없어.
하지만 다른 편의점은 너무 멀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놈들 때문에 제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좋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이 들어있는 건물이 제 친구 최진수 소유였거든요. 진수와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함께 일했었고 지금도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진수는 저보다 조금 일찍 은퇴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 동네에도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날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너네 건물 편의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진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너무하잖아. 당장 가자. 진수가 직접 편의점에 가자고 했어요. 건물주로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요. 영수야, 나도 그 편의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봐야겠어. 동네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 다음 날 오후 진수와 함께 편의점에 갔습니다. 진수는 평소에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편이에요. 세입자들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건물 관리도 꼼꼼히 하죠. 그래서 웬만한 세입자들은 진수를 다 아는 상태였어요. 점장 좀 불러주세요. 진수가 말하자 그때 마침 그 문제의 알바생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점장님, 손님이 찾아요. 알바생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점장이 나왔는데 진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제서야 저도 확실히 알았어요. 진수가 평소에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 친구가 어제 여기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 진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알바생도 옆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일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진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점장이 허둥지둥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실수를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실수? 손님한테 집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는 게 실수예요?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수가 나간 다음에 나이 먹어놓고 저러면 존나라고 한 것도 실수인가요? 점장이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알바생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신뢰가 많이 깨졌는데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가게를 제 건물에 두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수가 팔짱을 끼고 생각하는 신용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3개월 후에 재계약할 때 2가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나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2배로 올려주든지. 점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요? 영수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산 주민이에요. 그런 분을 무시하는 장사꾼한테 제 건물을 계속 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3개월 후에 답 주세요. 진수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편의점의 서비스가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산할 때도 두 손으로 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으니까요. 3개월 후 그 편의점은 재계약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점장이 마지막에 진수한테 와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진수의 대답이었죠. 그리고 진수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영수야, 내가 편의점 해볼 생각 없어? 월세 싸게 받을 테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편의점을 뭘 알겠어요? 진수야, 내가 편의점을 어떻게 해? 경험도 없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요즘은 본사에서 다 관리해주고 너는 계산만 하면 돼. 하지만 아내가 의외로 찬성하더라고요. 당신도 할 일이 필요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하면 동네 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나도 같이 도와줄게. 둘이서 하면 할 만할 거야. 아내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진수야, 그럼 한번 해볼게. 대신 처음이니까 많이 도와줘.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그렇게 6개월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바코드 찍는 것부터 배워야 했고, 상품 진열하는 방법도 몰랐고, 결제 시스템도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사에서 교육도 잘해주고, 진수가 옆에서 도와주고, 아내도 함께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모든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도 꼭 하고, 불편한 일이 없는지 항상 신경 쓰기로 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동네 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사장님,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친절하시고 예전 편의점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제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특히 어르신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그 불친절한 알바생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분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수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니까 우리도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좋아.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편의점 가는 게 즐거워졌어. 사장님이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와요.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오는데 모두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도 꼭 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손님들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친절하게 대하면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가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취한 손님이 와서 시비를 걸거나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우기는 손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도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일이 되었어요. 은퇴 후에 할 일도 생겼고 동네에 도움도 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내가 좋아해요. 당신이 편의점 하면서 훨씬 활기차졌어.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정말 그래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집에만 있을 때는 TV 보고 책 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바빠요. 아침에 문을 열면서부터 저녁에 문을 닫을 때까지 항상 할 일이 있어요. 상품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충만해요. 어제는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손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구나. 나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런 간단한 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진수도 가끔 놀러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영수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니까 나도 뿌듯해. 건물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고마워, 진수야.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동네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들 편의점 바뀌고 나서 좋다고 하시더라. 정말 그래요. 동네 분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한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에 사시는 8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우유 하나만 주세요. 네, 어떤 우유 드릴까요? 우유를 가져다 드리고 계산을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사장님.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들어서. 그때 예전 그 알바생 생각이 났어요. 그놈 같으면 분명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다음부터는 전화로 주문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머,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멀지도 않고요. 그 후로 할머니가 가끔 전화하시면 직접 갖다 드리고 있어요. 우유나 빵 같은 간단한 것들이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장사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물건을 사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대부분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젊은이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아요. 몇몇 잘못된 아이들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가끔 문제가 되는 손님들도 있어요. 술에 취해서 와서 시비를 걸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중학생 아이가 과자를 훔치려고 하는 걸 봤어요. 다른 손님이었다면 바로 혼을 냈겠지만 그 아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얘야, 이리 와봐. 아이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배고프니? 아, 아니에요. 괜찮아. 정직하게 말해봐. 죄송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빠서 용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고 친구들이 다 과자를 사 먹는데 자신만 못 사 먹어서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대신 다시는 훔치면 안 돼. 과자를 사주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네. 그 후로 그 아이가 가끔 놀러 와요.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과자나 음료수를 하나씩 줘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경계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나오지만 믿고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줘요. 예전 그 편의점 점장과 알바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손님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손님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건데 그 손님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이치죠. 요즘은 편의점 일이 정말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동네 소식도 편의점에서 다 듣게 돼요. 누구네 집 애가 대학에 합격했다. 누구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손님들한테서 듣게 되니까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은 상담 역할도 해요. 고민이 있는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사장님,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에요. 사장님,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편의점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집에서만 있으면서 TV나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활기차 보여.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친해져서 좋아.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다들 진짜 이웃 같아. 정말 그래요. 편의점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훨씬 친해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사장님, 어제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사장님, 시골에서 보내준 사과인데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받기가 부끄러웠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아야 해. 그래야 동네 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저희도 가끔 서비스로 물건을 드리기도 해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도 편의점에 놀러 와요. 할아버지가 편의점 사장님이 되셨다고? 응, 우리 할아버지가 편의점 사장님이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희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친절한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가끔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소개해 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편의점 견학을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20명 정도 와서 편의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경했어요. 사장님, 편의점 일이 어려워요? 사장님,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와요? 사장님,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뭐예요? 아이들의 질문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편의점 일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요즘 저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편의점 문을 열어요. 아침에는 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커피, 김밥, 샌드위치 이런 걸 사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전에는 주부들이 많이 와요. 생필품을 사러 오시거나 아이들 간식을 사러 오시죠. 점심시간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러 와요.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도 많고 맛있어서 인기가 좋아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과자, 음료수, 문구용품 이런 걸 사가죠.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와요. 저녁 식사 재료나 술, 안주 이런 걸 사가시고요.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왔는데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 그래? 좋겠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해요.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둘이 해야 해요. 여보, 계산대 좀 봐줘. 나는 상품 정리할게. 알았어. 손님 오시면 불러.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젊었을 때는 각자 다른 일을 하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진수가 놀러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영수야,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 고마워, 진수야. 그럼 계산대 좀 봐줘. 친구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워요. 이제는 편의점 일이 완전히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편의점에 가는 게 당연하고 손님들과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하는 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비록 60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매일이 보람차요.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손님들에게 웃음을 드리자. 그리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해. 나이가 들어서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예전 그 무례한 알바생과 점장 때문에 기분 나빴던 일이 결국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편의점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그리고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